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오늘 네. 얼굴에 든 거 달려 얼굴이 깔끔하게 나오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응.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은 순간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항상 찾아오곤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하루에 2번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냥 낮잠 같은 거 말고 본격적으로 잠을 2번 자는 사람은 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게 별로 없거든. 하루 2번 주무시죠? 하루에 2번 잡니다. 근데 하루를 이틀처럼 쓰죠. 몇 번씩, 몇 시간씩 나눠서 자는지 얘기 좀. 요즘에 거의 하루살이죠. 12시간 단위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죠? 12시간 그러니까 단위로. 반은 몇 시간씩 나눠 자는지. 몇 시간씩? 4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그게 가능을 해요? 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그것도? 네, 아니, 저희 달란트는, 네. 형님은 주식이 보이잖아요. 네. 저는 누우면 자는 바로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뒤에 스위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누우면 자. 그냥, 여기 딱 누르면, 하고 자. 우리 네.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요. 이성은 대표같이 바쁘게 사는 증권방송인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일을 하고요. 바로 또 1시부터 3시? 2시 반 정도 하죠? 네네. 1시부터 2시 반까지 한국경제TV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 하고요. 네.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이것저것 하고. 네. 그 다음에 집에 한 5시쯤 퇴근하잖아요. 일단. 네네. 그 다음에 또 원고를 또 합니다. 밤 12시 작업을 위해서. 네. 그럼 밤 12시에, 거기는 출근을 몇 시에 해요? 거기는 이제 10시까지인데. 10시? 이제, 타이어드에서 11시까지로 하자. 합의를 봤죠. 11시에 가서 그때부터 네. 분장하고. 분장도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리딩도 하고 서로. 리딩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끝나고 나서 또 회식하고. 끝나고 나서 회식할 때가 있고, 요즘에 이제 급타이어드해서 못하죠. 요즘에. 어젠 대신에 이제 월요일이니까, 다른 약속이 있어서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회식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늦게 주무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방송 보시고 이제 밤늦게 일하시는 분 괜히 많잖아요. 어떻게 네네. 됐건 간에. 좀 늦게 시작하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 보면, 네. 밤 12시에는 또 한국경제TV를 틀어보면, 또 이성원 대표가 매일같이 나오죠. 네네. 요즘 금요일 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나옵니다. 제목이? 증시최전선 뉴욕과 서울. 증시최전선 뉴욕과 서울을 매일 2월 달부터는 일요일도 합니다. 일요일 날 나가? 일요일은 11시에서 12시. 나가? 예. 그날 조금 더 주나? 모르죠. 더 주겠어요. 똑같죠. 야,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오늘 시장의 핫 코너는 이걸 것 같아요. 어저께 이성원 대표가 방송할 때 이거 다뤘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네. 현대글로비스 다뤘을 거 아니에요. 현대글로비스 달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정 이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거짓말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거짓말 제가 패널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 출연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진행하는 입장이니까. 네네. 제 의견을 많이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만 이제 현대글로비스 관련돼서 당연히 이제 블록딜을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어제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분이 이제 지점장님인데 블록딜이 그분이 그랬어요. 이런 블록딜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랬더니 취소되는 경우도 있대요. 왕왕 있대요. 심지어 5분 남겨놓고도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현대글로비스 되겠어요? 취소되겠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취소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블록딜 취소 이건 담당자는 거의 욕파가지로 먹지 않을까요? 잘렸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그 담당 증권사 어디야? 시티 어디야? 네, CT입니다. 시티? 매각 주관사 CT죠. 매각 주관사는 앞으로 일 못하는 거죠. 이 블록딜 그 수수료만 CT가 가져가는 게 이번에 70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700억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그거 700억도 CT는 700억 날렸고 다음번에 어디 CT한테 일 맡기겠습니까? 700억이라는 데에서 그걸 딜을 딱 친구했을 거 아니에요. 브로커가 네. 뭔가 네. 한두 명이 한 건 아니겠지만요. 네. 그거 보너스로 한 100억 받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100억 그쵸. 이상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네. 날라간 거죠. 네, 날라갔고 아마 잡도 날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역시 골드만이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골드만? 듭니다. 네. 골드만 얘기 또 조금 잠시 후에 하겠는데 골드만보다 더 묘한 사람도 오늘 얘기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현대글로비스 때문에 지금 이제 어마하게 내리는 주식들이 있죠. SK CNC 덩달아 내립니다. 그다음에 이따가 정말 기가 막힌 레포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기가 막힌 레포트. 오늘 많이들 당했어요. 이 부분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7시 50분부터 40분부터 생방송인데요.
이거 새벽부터 나왔고 계좌를 떨었어요, 제가요. 네. 엄청 바쁘고 이것도 해야 된다 특집으로 엄청 썼습니다. 막 준비했어요. 네. 그랬더니 7시 30분에 스튜디오에 들어갔더니 위원님 큰일 났다는 거야. 취소, 캔슬. 8시에 생방송 물리네 다 필요 없어야 됐대. 네. 일보 나왔다는 거야, 취소. 네. 그러면 또 그다음에 시간을 메꿔야 되잖아. 네. 또 거짓말로 메꿔야 되잖아. 네네. 이따가 기가 막힌 사람 오늘 레포트의 주인공 하나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친구 정말 신기 들렸어? X됐어. X됐어. 친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X된 친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시장 상황 간단히 읊고 나서 코너 진행하죠. 네, 일단은 뭐 SK CNC, SDS, 제일모직 덩달아 같이 내리는 주식이겠고요. 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거래소를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시장이 맞나? 거래소 시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코스닥보다 상당히 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투기적인 시장에 대한 그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1%,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점상 뭐 이런 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모비스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주식이 있죠. SK입니다. SK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은 지금 투기적인 형태에 대한 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 특이한 종목이 하나 또 올라오고 있는데 경인양행이 그러니까 경인양행이 오늘 올라 몇 달째 하락에 대한 쪽에서 경인양행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중국에서 아마 또 공장 뭐 가동 중단 뭐 이런 쪽 뉴스가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인양행이 오를 때 또 이제 올라야 되는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KC 그린홀딩스. KC 그린홀딩스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라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저거겠죠. 그 오히려 탄소 배출권 거래 이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맞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 말씀을 주신 대로 지금 몇 개월 만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외국인 지분율 1%의 지분율이 지금 6.2%까지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몇 프로? 1%에서 6.2%까지 그래요? 올라와 있는 5% 정도가 이제 그 증가를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나머지 시장에서 뭐 특징주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살펴볼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저도 알아볼까요? 하나만 더 특징주. 지금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오늘 그 또 2% 정도 내리고 있는 게 좀 특이한 모습 중에 마이크론 때문에 그렇고 마이크론은 또 샌디스크 때문에 그렇고 각각 네. 이거 먹이사슬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도 잠시 후에 특징주로 얘기해 보겠고요. 저는 이런 주식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법으로보다는 이제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키움증권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그 건물 앞으로 가면요, 담배 피우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네. 진짜 많이 줄었어요. 네. 물론 추워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담배가 줄었어요. 줄었습니까? 네, 진짜 줄었어요. 제가 보기엔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도 피고 밥 먹으러 나도 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어저께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담배를 제 눈은 진짜 실황 중입니다. 네. 손에 담배를 꼈어. 네. 그러다가 아니다. 담배 밥 먹고 피우겠다고 다시 집어넣는 사람을 봤어. 진짜로. 정말요? 진짜. 누구지 알아? 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 다만 어저께 우리 방송 같이 했던 친구야. 윤모 씨의 아들 모종빈 전문가님. 말할 수는 없어. 그렇죠. 말할 수는 없죠. 윤모 씨의 아들 모종빈 전문가님. 항상 저희는 이제 가명을 써드립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이제 왜 담배 얘기가 나왔냐면 담배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공문을 할지 몰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저를 국회의원을 안 시켜줄지도 몰라. 앞에서 대모할지도 모르지만 전 소신껏 발현하는 그 국회 후보자잖아. 국회의원 대상자잖아. 언제라도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간다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잖아.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니까. 담배세를 올렸는데요. 저는 주세를 500% 올려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주세. 왜냐면 우리나라 너무나 암들이 많아. 음주 관련해서 사고도 많고. 진짜로 전 소신인데요. 국순당은 왜 그러니? 국순당. 왜 올라? 어제 지난 주말에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쑥쭉 내리더니 외국인이 지금 더블은 됐어. 네. 근데 주가는 움직이는 없는데 꾸준히 외국인이 사는 주식이야, 저게요. 외국인 지분이 근데 많이 늘지는 않아요. 0.8에서 2.2%가 두 번이 됐는데, 제가 수치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게 왜 외국인이 왜 사? 막걸리 먹어보고 좀 맛있었나? 그래? 그래? 네네.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 좀 이상하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갖고,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에 없게 떨어지는 것들. 네. 정말 이거는 정말 뒤통수 이렇게 맞은 거 없다. 네. 아까 뭐 SK 올라간다지 모르지만 얘기했죠. SK CNC, 제일모직, 삼성 SDS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흔히 지주회사 관련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좀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장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이슈 돌릴 겁니다. 앞서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이거예요, 지금요? 네, 브리스톨 마이어인데 어제 3% 올랐네요. 어저께 올라. 시간에서 지금 0.68% 상승. 이게 보면 그 런 캔서 있죠? 네. 그 런 캔서가 폐암일 거예요, 폐암이요. 네, 폐암 관련된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것 때문에 등등 올라가는 거예요. 뭐 좀 내용을 제가 의사도 아니도 어떻게 알겠어요. 조금 알아듣지만 제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또 제가 그런 걸 알아듣는 영어까지는 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큰 관심을 가셔야겠다. 티파니도 빅 마켓 무버야? 응? 티파니도 올해? 티파니 브리스톨 마이어하고 티파니가 빅 마켓 무버래요. 무버란 거는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티파니 박살났죠, 어제. 어제 박살났어요? 네, 티파니는 또 티파니는 반대적인 의미인가? 12월 달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훅 떨어졌어요. 아, 이게 오늘 좀 약하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네, 안 좋아. 네네. 역시 저희 박수 한번 쳐도요. 왜요? 박수 같이 쳐. 박수 같이 쳐. 쳐. 우리 이승원 대표도 화면 좀 잘 주세요. 이승원 대표 박수 치는 거. 아, 우리 방송은 정말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네. LPG 강님 감사합니다. 뭐가? 신나는 늑대님 감사합니다. 멀리보기님 감사합니다. 왜요? JR 5834님 감사합니다. 대상포진 말씀드린 거예요. 나이가 한 살이 넘어오니까 맨날 알던 건 기억이 안 나. 대상포진 한번 아프면 엄청 걱정되거든요. 그거 안 맞았어요, 전. 자기가 아니라 내가 맞았다니까. 내가 맞았다니까. 자기가 아직 젊으니까 나보다 2살 아래잖아. 자기도 2년 후에 맞을걸? 한 10년 후에 맞을 대상포진이 엄청 아픈 거 한번 고민하실 텐데요. 어르신들 맞춰드리셔야 돼요. 이거. 네, 특히 나이 들어서 이거 대상포진 그러면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만 원 좀 했던 것 같아요. 15만 원, 20만 원인데요. 그거 한번 맞으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평생 간다고 또 그래도 막상 걸리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겠지 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맞으실 때요. 약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상포진은 저거요. 생약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네. 생바이러스, 의사선이 그러다가 이거는 생약이라고. 네. 그래서 좀 아프고 조금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몸에 나오게 된다는데.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로 맞으면 좋을 것 같다. 너의 병력을 보니까. 그래서 맞았거든요. 네. 하여튼, 그거 한번, 여기는 정말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어. 네. 거짓말이 안 되고, 저같이 모르면 그냥 얘기하면 다 답을 해주시는 그런 좋은 방송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죠. 유가 좀 얘기해 보겠는데요. 골드만삭스 이런 얘기 좀 확인해 주세요. 골드만삭스 어떻게 갑자기 내렸어요? 골드만이 어저께 어제 이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12시에 이렇게 했는데 유가가 11시지만 3%더라고요. 그 골드만 얘기 나오고서 3% 빠지더니만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이제 계속해서 하는 모습인데 지금 시간에서 지금 내려간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제 보게 되면 이제 5% 가까운 유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게 지금 보시는 흐름이 이제 브렌트유인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50불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만은 종가상에는 50불을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5% 가까이 내려가면서 깔끔하게 50불을 이탈해서 지금 이 WTI가 아니고요. 브렌트유가 지금 48불 언더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게 되면 그 크루드 오일 이게 이제 WTI죠. 2월물 같은 게 브렌트유 3월물이네요. 지금 본 게 3월물인데 그 크루드 오일 그 WTI 같은 경우가 45불까지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근거를 보게 되면은 잠깐만 막아요. 잠깐만. 향기자웅님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냐? 네네. 저는 이제 슬쩍 들어왔고 제가 전문가 아니란 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가 생약 백신을 했더니 생균 백신이 맞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생균.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균이겠지. 네. 생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박이야, 대박. 우리 방송 너무 좋아. 이런 방송이 전 세계 없다. 네. 증권경제방송 이렇게 수준 높은 데가 없어. 네. 왜냐면 딴 데 이렇게 채팅창 올라가는 인터랙티브하지 않죠. 있긴 있지만 그건 뭐 솔직히 수준이 떨어지지. 네. 계속해줘.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45불인데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1분기, 그러니까 골드만이 그동안에 이제 수정을 안 한 거죠. 1분기 유가 전망을 80불 정도로 봤는데 1분기에 42달러로 평균 42달러로 내렸습니다. 맞아. 근데 브렌트유 기준인데 또 불구하고 브렌트유가 42불이니까 지금도 이제 브렌트유가 지금 47불, 8불이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야 된다. 근데 1월 달에 어쨌든 50불 위에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지금 감안하면 40% 언더로도 내려가야지만 이 평균이 맞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꼭 그렇지 않지. 왜냐면 40% 언더로 내려가야지. 그거는 왜냐면 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왜? 왜냐면 네네. 제가 조금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골드만삭스는 지난주에 시티그룹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네.
내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골드만삭스 형님은 80달러 유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건데요. 네. 지금 이제 45달러, 42달러 얘기는 3개월에 3개월. 3개월 평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에도 40달러 밑으로 내려가야지 1월 달 초반에 50달러. 지금 보게 되면 1월 달 초반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브렌트유 같은 하여튼, 경우가. 더 내려가는데 이게 네.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뭐 42달러치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상반기에 1분기에 네. 그 저점에 간다는 얘기고요. 그쵸. CTV나 네. 이런 데는 다소는 뒤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저점이 3개월 안에 나온다면 사도 되죠. 그쵸. 관련주. 근데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얘네뿐만이 아니에요. 소시에테 제네얼. 소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해서 영어로 싹젠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네들도 또 내렸어요. 얘네들도 브렌트유 기준을 보면 워낙엔 70달러였거든요. 뭐 평균치가요. 그래서 55달러로 내렸습니다. 55달러인 건 똑같은 논리 보면 그 이하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하로 간다. 그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보면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무슨 얘기냐. 다 왔다. 바닥이다. 그런 날 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뭐 150달러 갈라. 200. 뭐 그럼 뭐 말이니까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왔다는 얘기는 저 언제부터 다 왔다 그랬어? 정확히요. 3개월째 얘기해서 3개월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분들도 저 스스로 반성을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란이 수출 재개 이렇게 미국이랑 잘 되면 그 X 될 수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70% 내려올 때도 다 왔다고 그러더만. 근데 60%라도 다 왔다고 그러고. 지금부터 얘기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그 화면 좀 잡으세요. 알왈리드. 알왈리드 이미지 사전 검색해서. 네. 알왈리드는 개떼같이 많은데요. 사우디 프린스 알왈리드라고 해야 돼요. 네. 알왈리드 왕자가 있어요. 어제 마케라치 타이틀로 나왔죠. 깜짝 놀랐어요. 네. 알왈리드 왕자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셔야 돼요. 알왈리드 왕자인데요. 구글 이미지 찾아요. 이게 이분이 이분이 어제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 IMF를 예견하셔 갖고 또 국내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한번 볼 텐데요. 그거까지 아닐까? 하여튼 봐봐. 하여튼 이미지 좀 맞아.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네. 화면 좀 올려주세요. 네. 있는데요. 잭슨 형님하고도 찍으셨네요. 이 양반이 있는데요. 네. 이 알왈리드인데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화면을 잡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야. 네. 어저께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닙니다. 됐어요. 중요한 건 이 알왈리드라는 사람은요. 세계에서 몇 번째 왜냐면 다 똑같아요. 알왈리드가야. 알왈리드 탈랄인데 빈 탈랄. 어떤 중요한 건 알왈리드가요.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냐면요. 네. 26위 정도 나옵니다. 포브스 기준. 이런 건 기준이 중요해. 포브스 기준인데요. 네. 자산은 우리 200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 추정들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사우디 왕자의 조카예요, 조카. 조카인데 이 사람 직책이 중요하죠. 그잖아요. 네? 직책이 중요하잖아요. 직책. 네. 이 사람이 누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이 뭔지 알아? 뭡니까? 킹덤 홀딩 컴퍼니. 킹덤 홀딩 컴퍼니. 킹덤 홀딩 컴퍼니의 대주주야, 이 사람이. 오너야. 이거죠. 네. 킹덤 홀딩 컴퍼니. 사우디 왕자. 알왈리드. 이분이죠. 네, 이분 사진인데 이분이 never see. 절대 100달러 안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왜냐면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수요는 많이 늘었고, 공급이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또 역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휘발유 가격, 미국 기준을 보면 지금 2.13달러까지 배럴당 떨어졌는데요. 미국 기준은 3달러 절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입니까? 주장이에요. 뭐 틀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지만 그런 논리는 세상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또 생산 또 늘려놨다며. 이게 이제 어제 악재 엎친데 겹치고만 한 게 골드만 유가 전망 하향하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2월 달 배럴 생산량을 보더라도 11월 비해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빠졌는데 12월 달에 오히려 더 증산을 했다는 얘기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거 치킨 게임이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시장에서 퍼졌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알왈리드 왕자가 야 유가 덜 때 100불 못 가 이 얘기 그 싹젠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 또 거기다가 또 하향 조정 이러니까 시장에서 일단은 투자 심리에 대한 쪽이 좀 좋지는 않았었다. 유가 이제 급락을 시켰는데 재밌는 거는 유가 하락한 거에 비해선
그래도 시장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을까요? 유가 $80, $40 내리니까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업 수익의 예상이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관련된 기업들도 많고, 에너지 관련도.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지금 유가의 하락은 원자재 하나일 뿐이지만 그것이 두 가지 빼놓고. 네. 먹는 고기랑 커피 빼놓고는 다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커피도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커피도 보게 되니까 그거더라고요. 꺾인대? 꺾이는 게 아니라 그 가뭄 일시적인 그것 때문에 올해 이제 많이 올라왔었다. 근데 이제 뭐 커피 먹는다는 건 수요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고기가 가장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또 같은 오늘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또 레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보면 고정환율 잡으세요. 네.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향후 4주에서 6주간 미국 시장도 조정온다. 4주에서 6주.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골드만삭스 시장은 약간 너무 긍정으로 보이는 타임이 아닌데 지금요. 거기다가 그 기본으로 유가를 내렸어요. 유가 전망을 내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업의 수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이겁니다. 코스틴이라고 또 유명한 투자 전략가요. 코스틴. 네. 익스펙트 풀백이라는 건 뭐야? 잡아당긴다. 좀 조정한다는 얘기죠. 네. 뒷걸음한다는 건데 앞으로 6주 정도 이제 물가 좀 주가 좀 조정 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는 그들이 맞다 틀리다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능력이 없어. 다만 다양한 시각을 알려드린 거가 저희 방송의 가장 큰 매력 중의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시각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근데 오히려 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오히려 지금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올라오는 뭐 이런 형태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알코아도 실적 시간에 마감된 알코아 실적을 보게 되면 또 양호하게 나왔잖아요. 이럴 가능성에 대한 쪽은 없을까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어떻게 차트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거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2014년 S&P 500 기업 기업 수익에 그래프가 쫙 나오잖아요. 네. 그 화면 맞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느낌이 팍 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숫자. 네. 우리 사실 저희가 빨리 3월에 저희가 스튜디오가 이전하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좀 해갖고 음성까지 나갔으면 좋겠어. 음성도 나가고 조명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 근데 이 화면 좀 이 화면을 보여줘. 이 화면 좀 잡으세요. 이거로 설명이 다 끝납니다. 설명이 다 끝나요. 이게 보면요. 분기별로 회색깔 있죠. 회색빛은 예측이었어. 예측이었고요. 파란선은 액츄얼 이익입니다. 이익이요. 그래서 보면 증가율을 보이는 건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요. 계속해서 작년에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였고요. 이제 1분기에 이제 연초니까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계속 이제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파란색이 다 컸잖아. 그렇죠. 파란색은 액츄얼이니까 미국은 대부분 이제 액츄얼이 더 좋게 나오는 게 우리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지도 말고 우리는 짜증나. 근데 보면 지금 보면 이게 1.1이에요. 저 수치가. 지금 4분기 지금 마지막 찍은 거죠. 그게 1.1이에요. 1.6인데 1.6. 1.6이라 그래. 네, 1.6. 네. 그런 거 따지지 말어. 그거 틀리면 틀 수도 있지. 디테일이. 참. 그거 말해갖고. 시청자분들이 지적할까봐. 날 욕하는 거야, 지금요? 미리 지적지를 좀 해드렸습니다. 좋다, 이거야. 네. 좋아. 근데 1.6인데 말이죠. 네. 이게 지난 10월이 시작할 때는 8%대였어요. 8%대였는데 1%대로 훅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왜 예측이 떨어졌냐? 전반적으로 커머디티 가격의 급락이야. 네, 그런 얘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이 낮춰놨어. 그래서 알코아도 많이 내려놨어. 그래서 이제 좋아진 건데요. 알코아는 어찌되었건 간에 2008년 이후 6년 연속으로, 9년 이후인가? 연속으로. 또 따지면 안 되는데, 이익이 계속 증가야. 알코아. 그리고 알코아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커머디티 다 좋다고 세계 분야 얘기했고, 올해도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그것은 자기네 사업 구조 조정 때문에 사업 구조 조정이 혁혁한, 좋아지고 있다. 자기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자평하는 거야. 네.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레포트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이거 끝난 건데요. 어디냐면 현대증권에서 한 거. 현대증권에서 한 SKCNC 한번 준비해 주세요. SKCNC요? SKCNC. SKCNC가 오늘 레포트가 몇 군데서 나왔는데요. 한 군데는 목표가를 또 가감도 올려놨어요. 네. 근데 문제는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성장이 좋다. 그리고 특히 현대증권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요, 자기네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온다. 네, 나왔잖아요. 실적이 예상치와 시장 컨센서스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칼락 보면은요. 제조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융복합을 통한 제가 좋아하는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이런 걸 좋아해서
성장이 2015년에 더 기대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프라 서비스의 확대 및 빅데이터 진출, 예? 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얘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OS 그리고 하드웨어 수출의 고성장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옛날 늘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찌됐건 간에 모바일 결제가 됐건 뭐건 간에 핀테크 하면 각종 데이터 이런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나오는 건데 제가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했어. 왜요? 미리 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네. 어저께 갑자기 저녁 때 일이 나오니까 업데이트를 했네. 세 번째 봐봐. 네.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매각은 역설적으로 지위 강화를 가지고 있으니 주목해야 돼요. 어디 있어? 제일 위에 칸에 있잖아. 제일 박스에.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매각은 역설적으로 지위 강화를 가지고 있으면 주목해야. 너무 일찍 하셨고. 너무 열심히 썼어. 그리고 네. 그 다음 페이지 아까 보면 이거 본론에 들어 두 번째 네. 이거를 무려 7줄에 대해서 써. 역설적으로 5줄이나 써놨어. 네. 완전히 물 먹은 거지. 네. 그러니까 오늘 현대모비스 한 건이 그 네. 증권사고 한 놈이 산 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증권사 직원도 네. 완전 오늘 얼마나 짜증났겠어 이분이. 짜증 지대로지. 지대로 내죠 이분요. 네. 근데 이분보다 다음번에 오늘 현대 SKC 오늘 또 다른 증권 레포트가 또 나왔거든요. 네. 거기는 현대모비스의 단언도 없다. 한마디도 없다. 한마디도 준비 안 한 거지. 모르지. 그 친구는 이 양반보다 약간 일을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벽에 와서 다시 뺐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현대 글로비스랑 뭐 해갖고 오늘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 나오겠지만 현대 그 글로비스랑 모비스 이 부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찌 보면 이제 그 성과도 없이 패만 뺏긴 완전히 그 패만 보여주고 뺏긴 건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패가 또 풀리죠?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SKCNC, 현대글로비스 이 전부 다 오버행 이슈에 걸려서 그렇지. 이거 뭐 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한 달은 이상은 시장에서 잊혀져야 이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지금 그 하한가 가고 여기서 주가 더 빠질 텐데 여기서 블록이라기에는 뭐 모르죠.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 25만 5천 원이면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그 안에 블랙박스 안에서는 그런 딜을 성사했던 애들은 얘기한 가격이 있겠죠. 네. 얼마면 살게요. 그거에 못 팔아, 임마. 그래서 걸렸더니 안 가냐, 지금 깨진 그렇죠. 거잖아. 그 가격이 있겠죠. 이게 전에 종가 대비해서 15% 플러스 마이너스 1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앞으로 15% 규정이래? 네, 그게 규정이래요. 15%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대요. 그 블록들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걸 뭐라고 락 케이블을 뭐 케이블 락인가 뭐 그걸 열어달라고 그래갖고 뭐 15% 안에서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뭐 그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4% 뭐 하여튼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있겠죠. 그 시간에 거래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15%를 얘기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니까 7%에서 12% 사이의 블록들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 가격이죠. 예상 가격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불렀겠고. 그러니까 뭐 딜이 안 깨진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가격에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깨져버린 거죠. 네. 하나만 간단히 더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약간 모자라는데요. 이성훈 대표. 골프전? 네, 골프전.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 제목이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진직권 친구야. 네네. 이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전에 가서 주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골프전은 어디든지 가도 사람이 항상 넘쳐나는 것 같아요. 골프전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건 아니라고 보지. 저는 이제. 망하는 골프전을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아. 느끼는 게 뭐냐면, 골프장에 이제 라운딩 하러 가시는 분들도 얘기 들으면, 그 자기네들 라운드 하는데 앞에서 80세 분들이 이렇게 와서 라운딩 한대요. 근데 막 그 보면은 40대인 자기들이나 80대인 그분들이나 차이가 별로 없대. 뭐 그 80대 되신 분들 야 이 새끼야 너는 건강하니까 욕을 하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분들이 친구들끼리 야 너는 건강하니까 걸어와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너는 핸디를 걸어가는 걸로 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골프를 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40이나 80이나 똑같더라 남자들은 노는 게. 근데 뭐냐면 PC방 가던 친구들은 딸 먹어서도 또 골프장 가는 거야. 스크린 골프 치는 거야. 한마디 해줄까요? 네네. 아니 그거는 이 친구는 자기들 별로 안 가봐서 그러는데요. 골프전은 잘 안 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골프전이 이제 가불관계 욕을 하던 분이었고 이제 국내 진출 안 하게 돼갖고 이제 해외 진출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 된다, 뭐 토론토 이런 쪽 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제2의 풍찬찬 이 레포트를 제가 조금 봤더니요, 이거예요. 2016년에 골프 이제가 정식 종목 채택이거든요. 16년이죠, 언제인지 모르겠어.
올림픽이 내년인가? 그래서 정식적으로 채택돼서 이제 중국에서 제2의 펑샨샨 박세리 키드만큼 펑샨샨 키드 해갖고 앞으로 10년 후에 미국 LPG에서 중국 여자들이 수명 뛸지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하나 더 주시장이랑 전혀 상관없는 여태까지 제가 오늘 격이 있는 방송 했다 그러면 지금 격이 없는 방송 하면서 농담 삼아 하겠습니다. 골프전이 뜨는 이유가 있지. 골프전에 요즘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있어. 뭡니까? 뭔지 알아요? 뭐? 제가 틀릴지 모르는데요. 틀릴지 모르는데. 담배? 어떻게 알았어? 거기 담배 자욱해갖고 가기 싫더라고. 지금 나는. 여기 담배에서 예외가 돼 있어. 그러니까. 담배 필 수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러 가는 사람도 있어. 아니, 술 마시고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골프 존에 사람들이 또 밤에 가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게 그것 때문에 안 가요.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는 담배 피는 거야. 이 친구는 또 골프를 안 하지만.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한테. 아빠. 아빠, 똥 먹었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 담배를 안 피는 거 아니에요. 똥 먹었냐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골프존 안 가더라도 골프를 이제 사람들이 2차, 3차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현실적으로. 예? 그럴 때 보면 나는 안 가는데, 야, 너 가면 담배 필 수 있어?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진짜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랑은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린 거고, 그런 상관없이 이 친구는 골프전이 된다. 수익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분할후 합산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분할한 사람들은 이 골프존을 사서 오래 들고 있을 때가 좋지 않겠느냐. 분할 기일은 3월 1일입니다. 당연히 거래 정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노린다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교체 수요는 그러니까 신규 판매는 2분기부터 재개되죠. 지금 못하죠. 지금은 못하는데 2분기부터 이제 재개되고 비전 플러스 효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체 수요, 그다음에 골프장 5개 운영,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 실적 쪽에서는 요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요 분할 이슈가 가장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골프전인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중국 골프 관련주가 2개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야, 필라 코리아랑 골프전. 골프전. 골프전이 약간 뭐 시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 장기적인 어떤 이슈거리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골프전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조금 뭐, 점심시간 조금, 저희 때문에 5분 정도 늦게 되는 건 죄송한데요. LULU라고 쳐보세요. LULU? 심벌로, LULU. 네, 맞을 겁니다. LULU가요. 룰루레몬이에요, 룰루레몬? 룰루레몬이, 지금 보면 사상체육관은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사상체육관은 조금 한 7, 8% 모자라는데요. 이거 갈 거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요가 있죠, 요가. 요가 관련 옷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출발해서 각종 스포츠류를 다 가는 거거든요. 룰루레몬도 많이 올라왔네요. 사상체육관은 80 몇 불이네. 사상체육관은 10% 모자라다니까 15% 정도 모자라는데요. 갈 거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룰루레몬이. 오늘도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실적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이런 것들도 해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는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미국 주식까지 얘기해주는 센스 있잖아. 그잖아. 김세한 그 친구가 와야 되는데, 김세한 대리가. 사실, 솔직히 잘난 체 해볼까? 말 나온 김에? 김세한이랑 한번 저랑 대결할 필요도 있죠. 대결? 대결 구도. 좋습니다. 해볼만해. 재미삼아서. 재밌죠? 재밌어. 물론 내가 지는 구도지. 그렇습니까? 내가 지지. 왜냐면 그 친구는 그걸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것도 밥 벌어 먹는 하나의 반찬을 쓸 뿐이지. 반찬이지.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는요, 오늘 또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동 전문가인가? 오늘 주동인 전문가. 주동인 전문가 모시고요. 또 해박한 주시장에 대한 비유 같이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레버팅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훈 대표. 나 오늘 시장 그냥 볼 게 없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이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1시간 전이나 거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 강보합니다. 오늘 약세, 코스피 약세를 떠나서 오늘 시장의 블랙홀은 현대차 그룹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어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연도 기자회견 했잖아요. 근데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일단 관련주 움직임은 이제 크게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핀테크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금융실명제 관련된 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는 거. 금융실명제는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달려라 키움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개설해 주는 건 아니고 고객 자산 일정 자산 이상에 대한 쪽에 대한 입금에 대한 쪽을 약속하게 되면 직접 가서 이제 계좌 개설에 대한 쪽을 직원이 가서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움 또 그 KB 다이렉트 같은 경우도 K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그 인터넷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쪽을 통해서 이제 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금융실명제에는 개설하지 않는다고 뭐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금산분리에 대한 쪽을 어떻게 개설시킬 완화시킬 거냐. 만약에 안 한다라면은 기존의 은행권들이 하는 건데 기존의 은행권들이 하게 되면은 뭐 그게 그 아마 인터넷 뱅크라는 게 아마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기타 뭐 MMF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상품들을 통해서 위어바오처럼 뭐 아니면은 뭐 텐센트의 쯔프바오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쪽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 금산분리에 대한 쪽에 대한 완화,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혁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혁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단발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부셔내라는 얘기죠. 규제를. 아, 단두대? 예. 규제를 아주 작사를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시간에 대한 쪽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시장에 반응하는 건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하고 있는 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오늘 아모레퍼스픽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닝 시즌에 다가오니까 결국에는 뭐 기댈 땐 여기밖에 없지 않나. 결국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나왔던 건요. 어저께 나왔던 건 대통령께서 하는 얘기가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인터넷 전문은행에 설립하는데 그럼 뭐 금년 5월까지 설립하기 이런 얘기하는 거는 격이 안 어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금산분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 격이 안 어울리잖아. 근데 기자 질문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쪽을 얘기할 건 또 아니죠. 아니지. 네. 그거는 잘못한 거지. 그렇게 물어본 애가 있었어? 네.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갖고 한국은행을 남대문 출장소로 아주 격화시켜버렸죠. 네. 아니 그렇게 질문한 기자가 진짜 있었어? 아니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기자가 잘못한 거지 무조건. 남대문 출장소 얘기 들어놨어? 아니요. 그 얘기는 제가 한 거고. 네. 딱 걸렸네. 이 친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막말하는 걸로 잡아놓을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럼 구체적인 얘기 누가 하겠어요? 네네. 누가 하겠어? 누가 했습니까? 장관이면 장관이 하고요. 네. 인터넷 전문 뱅크 하는데 금융산업 뭐 분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누가 하겠어요? 대통령이 하는데 그렇다면 담당 뭐 국장이나 비서관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못하죠. 네. 그리고 지금 대면 보고가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어렵다는 대면 보고. 저는 어떻게 그것만 잠깐 봤거든요. 네. 대면 보고 어쩌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말이 길어지면 이제 뭐든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딴짓하고서 안 봤는데 대면 보고 자리가 이제 생깁니다. 있죠. 네. 이 뉴스 좀 잡아주세요. 이걸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데요. 이거 대통령 업무 보고 시작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핵심인데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은요. 이게 어느 날 다 있는데 저는 오늘 뭐 뉴스원 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거 보면 줄 쳐서 보셔야 돼요. 여기 네. 부분은요. 이게 보면 오늘부터요. 네. 5차례 걸쳐서 업무 보고가 들어갑니다. 6개 부처. 6개 부처가, 5개 부처가, 오늘은 6개 부처가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모임을 5번 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생방송 하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KTV 방송 이런 데 있잖아요. 생방송 하는 데도 있고, 주요방송 뉴스로 다 나올 텐데요. 오늘 하는 데는 어디야? 거기 나오죠? 오늘 하는 데 어디 나와? 오늘은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어저께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봐. 여기서 그렇죠. 솔직히 돈 되는 데가 있겠어, 없겠어? 예전 같으면, 잠깐만요. 예전 정부 같으면 4대강 하니까 국토교통부 이런 게 돈이 좀 되겠죠? 관심거리가 있겠는데, 지금은 관심거리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있어요, 하나. 뭐? 현대산업이 저 진출한대잖아. 뭐? 면세점 사업. 아, 몰라. 뭐, 그거 그럴 수 있어. 뭐 하라 그래. 현대산업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며칠째 나왔다. 19일 날 나오겠죠. 아니, 죄송합니다. 15일. 15일. 내일 모레죠. 15일 보면 이름도 뭐 있잖아. 역동적 혁신경제. 미래창조과학.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딱 들어가 여기. 제일 센 데들만 다 왔네. 그러니까 15일 주목해달라는 얘기야. 15일 날 보면 이게 보도자료도 나오고 여기저기 떠들 겁니다. 16일 날 아침 신문 보세요. 안 봐도 뻔해. 예? 네. 인터넷 전문뱅크 어떻게 한다. 다 나온다. 여기서 나올 거야. 여기서. 예. 방송통신은 어떻게 하고. 방송통신회가 뭐니? 방통위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MBC 얘기만 갖고 떠들지만 실제 방통위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사물 인터넷이잖아, 이 사람아. 네, 그렇죠.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번에는 핵심이 내일 모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모레, 그리고 16일이나 걸쳐서 이런 테마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험, 통일 준비는 통일 대박론인데, 작년이랑 똑같은 얘기야. 물론 돈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날. 행정자치부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법무부랑 무슨 상관이야? 법무부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상관 있어? 없지. 국민안전처. 이거 뭐야? 새로 생긴 건가? 그러니까 이건 뻔하지. 뭐 내가 국민안전처 장관이라고 하나 여기도 처장이라고 그래도 이렇겠지. 의정부 같은 앞으로 사고 다시 안 나가겠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쵸.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거 절대 돈 안 되지. 인사혁신처. 이거 앞으로 인사 개혁하겠다. 이거 돈 안 되지. 법제처 돈 될까?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 돈 안 돼.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거 있다 그러면 원자력 앞으로 더 잘하겠다. 열심히 짓겠다 그러면 그럼 관련주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어. 21은 뭐가 있어? 20이 약간 이렇게 있지. 국민행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기서 이제 관광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15일과 21일 보고권이다. 이런 방송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날짜까지 찍어줘. 왜냐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앞에서 뭐 하겠다고 떠드는 애들 있고요. 또 하나가 대통령께서 1월에 항상 이런 찾아보니 나오는데요. 무슨인가의 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무역인가의 밤, 네. 벤처인가의 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네. 올해는 제일 처음에 지난주에 했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예술인가의 밤 이런 데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YG나 이런 것들이 먼저 간 겁니다. 지난주에요. 그런 것들이 1월이라는 건 이런 행사가 많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싸겐 토크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화요일마다 담당해 주시는 분인데요. 어느 분이죠? 얘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주동인 전문가님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네. 지금 다시 재비상을 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분도 눈치챘어. 뭐? 핀테크. 지난주에 나오셔갖고 핀테크다. 니들이 지금 딴 얘기할 거 아니다. 핀테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청와대 교감이 있는 분이네. 그렇죠.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양방에서 욕을 먹고 있죠. 어제 한국경제TV에서는 이 핀테크 관련된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님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시청자한테 님이라고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고요. 어제. 어저께 시청자 있는데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한테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님이라고 했다가 그걸 뭐라 불러? 님이라는 얘기를 붙이면 안 된대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혼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혼나더라도 얘기해. 여기서는 남대문 출장소에서 막말해서 욕먹고 거기 가서는 님 붙여서 욕먹고 양박으로 욕먹고 있어 지금 내가. 근데 이분은 그런 거를 잘 가리시는 분이지. 그쵸. 그리고 아니 근데 나 가릴 마음이 없어. 교감이 있지 않나. 국회 갈 거니까. 네. 핀테크와 게임주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주동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까지 부터 갑자기. 아니, 뭐, 워낙 디테일이 강하셔서, 그렇죠? 네. 디테일리께서 두 분이 오셨는데, 워낙 디테일이 강하니까, 이제 남대문 출장소 얘기를 잘하는 게, 실제로 그 금리 얘기를 굳이 그 얘기서, 이제 독립기관,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독립기관으로서 해야 할 뭐랄까, 자기만의 권리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일단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성을 이미 딱 잡아놨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 직접 하셨어? 그렇죠. 금리 얘기를 거의 인하 쪽으로. 네. 님께서? 나도 같이 욕 먹지 뭐. 네, 오히려. 난 진짜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좀 시장이 좀 반겨 맞을 텐데, 이미 뭐, 시장에서 이미 다 이게 흘려버렸지 않습니까? 곧 금리 인하하겠다. 그런 부분에서의 추가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시장은 또 시큰둥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게 오히려 아쉬운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 이렇게 작아도 시장에서는 화답을 할 텐데 이미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또 기대에 또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고. 네. 자, 어찌됐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제가 지난주에서도 나오고 뭐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투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도 사실은 유가. 유가락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유가가 또다시 4% 넘게 빠지면서 40달러대 이제는 뭐 이제 곧 초반으로 내려가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슈 때문에 결국 뉴욕 증시는 출렁출렁 했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자원 한 푼도 안 나는 우리나라한테 원래 엄청난 호재인데 아직은 호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익지 않았다.
먹음직스러워야 되는데 아직 익지 않은 재료가 유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 때도 똑같이 뭐 유가가 20달러 때 30달러까지 28달러까지인가 갔을 겁니다. 디테일이 좀 약하긴 한데 네. 28달러 정도까지 갔었습니다만 결국 네. 그때 주가는 같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유가락 자체가 호재로 반영돼서 주가가 급등했던 흐름을 감안하면 네. 이 유가라는 변수는 네. 당분간 지속된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라고 해갖고 말씀드린 게 바로 게임 업종. 그래, 핀테크는 사실 그 이유거든요. 가장 먼저 핵심이 게임인데, 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케이블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게임 선전이거든요. 지하철에도 맨날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게임이 불황의 역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 역사 있잖아요. 네. 가보시면 지하철은 저보다 많이 안 타시잖아요. 네네. 지하철은요, 2가지 광고만 없애면요, 다 망합니다. 광고, 지하철 예. 공사에서 그 수입비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2가지잖아요. 비포 애프터, 여자 사진. 예. 요즘은 비포 애프터가요, 보기가 민망합니다, 아주. 아주 더럽게 민망해요. 솔직히 이런 얘기 말해서 그렇지만. 뭘 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 이런 나라가 없어. 정말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뭐 성형했다가 말한 거 엄청 때려 맞고 있잖아요, 요새요. 정말 이건 문제 많은 나라예요, 정말 이거 보면요. 아니,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좀 민망해. 어떤 게 민망하냐면 너무 이렇게 메이드인 어디 성형외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똑같이 생겼어. 왜냐면은 이거 공산품 느낌이 좀 난다. 이런 느낌. 이거는 좀 딱 보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뭐 한국 메이드 차이나 메이드 딱 보면은 얼굴에서 느낌이 이건 공산품 느낌이 좀 난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 가끔 정말 강남에 이렇게 네. 지하철 타다 보면은 그런 애들 확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진짜. 네. 공산품.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래. 어쨌든 광고 시장의 한 축으로 엄청나게 특히 케이블 광고 축에서는 뭐 게임 업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과거 기록했던 대부업체를 상당 부분 밀어내고 게임 업체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다는 맞아요.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게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되는 시장이기도 하고 선정해야 될 시장이기도 하고 또 불황의 역설 말씀드렸다시피 할 게 없으면 무조건 게임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관점에서의 게임 대외 변수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아까 그 유가 문제를 좀만 더 짚어드리면 네네네. 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죠. 워낙 디테일이 강하셔서 네. 사우디 왕자께서 얘기했습니까? 아니 얘기해도 저희가 아는 게 있나요? 네. 알왈리드 형제. 그렇죠. 몇 번째 왕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카. 네. 조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 100달러 시대는 이제 끝났다. 결국 자기는 시장 경쟁을 위해서 그 점유율이죠. 아까 그 광고를 하는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듯이 유가도 결국 점유율 싸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감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가 문제는 어찌됐든 네, 상당히 오래가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막 스트레스 받죠. 유가 때문에 주가 못 간다 그러면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싸면 뭐 자동차 뭐 당연히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거기에 불황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니까 하여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고 거기에 환율 문제,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 문제, 네.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그것도 뭐 이미 디테일한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회의록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부분을 뺐죠. 그렇죠. 그 이미 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 몰라 그런 건. 에이 또 왜 이러세요? 그렇죠. 그 페이션트라는 단어를 써서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언제든지 인내심이 깨지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멘트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 기간이라는 표시는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멘트인데 인내심이란 단어는 그 인내심이 지금처럼 뭐 초호황을 구가는 미국 입장에서는 깨지는 순간 바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상당 기간으로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쯤 하겠다라는 느낌인데 이 인내심이란 단어로 바꿨을 때 문구를 바꿨을 때는 당장이라도 아니면 상반기 안에라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변수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게 바로 러시아 디폴트, 모라토리엄 가능성 이런 부분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핵심으로 제시해드렸던 게 바로 게임 업종하고 그 이제 후속으로 핀테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앞서 워낙 또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들었죠. 핀테크 부분은 다시 한번 이 금산분리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완화가 될 것인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구나 카우나 다 해줄 것이냐, 네네. 아니면 특정 제한을 줘서 네. 할 것이냐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거기에 선점이 부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역시. 금산분리에서 진짜 중소업체가 뛰어들더라도 선점할 수 있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네. 그 선점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 기업이 누구냐. 네. 거기에 서포트 하는데 역시 선점하는 업종이 누구냐. 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일단 뭐 다음 카카오 같은 부분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움직일 올해 상반기 안에선 게임하고 핀테크가 계속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드린 거고 그런 종목들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라고 하시면 앞으로도 지금 시작일 뿐이잖아요. 사실 1년 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1월도 보름 다 됐잖아. 그렇죠. 1년 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1년 내내라고 얘기하기엔 뭐 1월 달도 안 지나갔는데 1년 내내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당장 이제 1분기 하물며 1월 달 한 달만 얘기해도 어찌됐든 상반기 정도 내내에서는 이 변수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변수와 유가 하락 변수 그리고 뭐 환율 변수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리스 그렉시트가 완화됐다고 반등 줬는데 뭐 항상 얘기하지만 우려 나오면 빠지고 완화되면 올라가고 그걸 뭐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맞힐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알 수 없죠. 그렇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뭐 천수답 같은 느낌이죠. 걔네가 좀 올라가주면 우리가 좀 안도 랠리를 좀 해주고 걔네가 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갈 땐 못 따라가도 내려갈 땐 뭐 여지없이 그 의리 그죠? 의리로 따라 내려가주는 이 센스까지 있는 현재 힘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힘이 생겨야 되는데 힘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따라다니는 추종 시장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핵심 주도주 업종을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속마음은 이제 1년 내내인데 그러다 보니 말하기 그러니까 6개월 얘기하셨고요. 네네. 한 달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살아있는 건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힘이잖아. 지금 실세가 이들 주축이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잘 모르잖아요. 네. 모바일 게임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아파서 안 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사가 있지만 제가 그래도 제가 항상 보면 얘기는 안 하지만 보는 건 있어요. NC소프트거든요. 그렇죠. NC소프트가 12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 왔단 말이야. 이게 보면 10월부터 특히 12월 초에 얘네가 저는 그때 왜 또 봤냐면은 주주 친화 정책을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삼성, 현대담을 얘네가 있어. 세 번째라는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포인트를 집었지만 제가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20만 원까지 와 있단 말이야. 그때 13만 원대 샀더라도 이미 50% 올랐어 또. 맞습니다. 또 올랐어요. 딱 주주 친화 정책 얘기한다면 50% 올랐어요. 그러면 1년이라면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많은 시청자분들은 야, 이렇게 올라가걸 어떻게 사니?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잠시 제가 채팅창을 봤는데 제가 뭐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사실 달러 인덱스는 연중 최고가 연일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걸 제시를 해드리는데 보면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그 맞아요. 저희가 나쁜 사탄이야. 오늘 주제가 사탄이었죠. 아까도 그랬어. 그렇죠. 매일 그거 신경 써야 되고. 네, 예전에서 뭐 그리스에서 연정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시리자가 무슨 상관이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 그리스까지 신경 써야 되고 시리자가 뭐야? 몇 석인지도 알아. 하물며 네덜란드가 반대했던 그런 내용을 뭐하러 시리자가 뭔 상관이야 나랑? 이빨이 시리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진짜 실제로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나 가봤냐고.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하물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김정은이 이 눈썹 민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도 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맨날 금리 쳐다보고 이제 물론 그거 맨날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이학년 위원님처럼 안 잘리려고 한다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측면에서 게임 업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NC소프트를 집중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역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의 터닝 포인트죠.
김택진 대표가 나와서 G스타 2014에서 나와갖고 대표적으로 했던 얘기. 아, 이 사람 됐다. 그러니까 CEO, 오너죠? 네. 오너의 마인드 자체가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바꿨다라는 걸로 이 기업은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소통이라는 부분인데, 돈 벌어가지고 내부 유보를 해서 뭐 배불리 뭘 이렇게 뭐 삥땅을 친다든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부에서 빼먹고 이런 것보다 돈을 벌면 그걸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뭐 배당을 주든 뭐 주식 매수를 해서 소각을 시켜서 주주 가치를 높이든 어찌됐든 주주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그 마인드를 발표하는 순간 이 기업이 된다라고 봤던 부분이죠. 12월 초. 12월 초가 아니라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그렇죠.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G스타 2014에서 김택진 대표가 했던 얘기들.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주로 NC소프트를 말씀드릴 때 얘기해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 CEO의 마인드, 오너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야구가 덜면 조금만 덜 보면 돼, 그 양반은.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 야구를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NC 다이노스를 만들었고 뭐 좋은 결과가 있었죠. 신생팀 측에는. 어찌됐든 그 NC소프트가 돌아섰을 수 있었던 계기 부분은 결국 넥슨의 지분 추가 매입 소식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거와 버무려서 김택진 대표의 비전이 바뀌었다. 제 뭐라 그럴까 장기 평선을 돌파했다. 뭐 하락 추세를 돌파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저때 이제 넥슨이 지분을 추가 취득했던 부분,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부분, 그리고 장기 평선 이렇게 이제 돌파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완전히 돌아섰고요. 올해 뭐 6년을 기다린 대작을 준비하고 있죠. 리니지 이터널. 갑자기 리니지 이터널 맞나요? 네, 리니지 이터널 맞습니다. 네. 갑자기 대작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면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제가 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주식 중에 꼽으라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총이 되는 종목 중에서 5손가락 하나 했는데 그럼 나머지 4개는 다음 주에 들어요. 그게 왜냐면 시총이 안 되는 뭐 1,000억짜리 뭐 이런 개별주들 중에서 뭐 잘 나간 종목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종목을 꼽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시가총액이 몇 조짜리 되는 대기업 중에서 대형주 중심에서 몇 안 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이 기조가 솔직히 내년도 리니지 이터널 지금 이제 1차 테스트 들어가는데 내년에 발표합니다. 내년에 발표할 때까지 잘못하면 갈 수도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 정말 손을 꼽는 5개 주식 중에 하나를 얘기했는데요. 나머지 4개는 또 다음 주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하면 딱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하고자 하시는 뜻은 충분히 여기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자. 저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하여튼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것이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동진 전문가 모시고요. 오늘 스타까지 같이 하는 코너 끝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